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비어천가 2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는요, 세종 27년 1445년에 지어 세종 29년 1447년에 간행한 125장으로 되어 있는 악장체의 장편 서사시입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한글 작품이고요. 한글 표기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15세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뜻을 보면요. 용이 날아서 하늘을 본받아 처신한다 라는 뜻인데요.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용비어천가는 한글 서사시로서 국문학사에 기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성계가 이화도 회군을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위에 올라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이며 정당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작품이 바로 용비어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용비어천가 2장인데요. 2장의 주제를 보면 조선의 굳건한 기초와 무궁한 발전 기원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은 2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행을 보면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효코, 여름 하나니. 현대어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 소재는 나무인데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과 열매가 좋은 많은 원인이 되고 있죠.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 굳건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고 바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시련과 고난, 내우외환을 뜻하는 겁니다. 내우외환이라는 것은 나라 안과 밖의 근심과 걱정을 뜻하는 겁니다.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꽃과 열매는 문화를 뜻하고 꽃과 열매가 많다는 것은 문화가 융성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문법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휘, 현대의 해석을 보면 뿌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는데 불휘에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불휘의 위가 이 계열 모음이기 때문에 이 계열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어서 영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로주격 또는 영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격조사는 크게 이, 모음 이, 제로주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 뒤에서는 이가 오고요. 이 계열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모음 이가 오고요. 이 계열 모음 뒤에서는 제로주격이 옵니다. 깊은, 어간은 깊, 어미는 은이죠. 어간과 어미가 이어 적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간, 남간은 나무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단독형으로 쓸 때는 나모입니다. 나무가 뒤에 특정한 어미가 왔을 때는 특정한 조사가 왔을 때는 남이 되면서 기역이 붙습니다. 이런 것을 기역 고경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기역 고경 체언 뒤에 특정한 조사가 왔을 때는 기역이 붙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람에
바람 할 때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죠.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아이의 양성 모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양성 모음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아니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죠. 밀세는 미다라는 용언 뒤에 어간 뒤에 리을세라는 어미가 붙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다는 움직이다라는 뜻이고요. 현대에는 쓰이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리을세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곧은 현대어로 말하면 꽃이죠. 여기에서는 된 소리 되기 이전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받침에 지읒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지읒이 쓰인 것은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종성부용 초성이 쓰이지 않고 만약 팔종성이 쓰였다면 지읒 받침이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곧의 지읒 받침은 종성부용 초성이 쓰였다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듀코는 국외음화가 쓰이기 이전입니다. 저게 국외음화가 쓰였다면 조코가 됐었겠죠. 여기 기본형은 듀타인데요. 듀타의 히읗과 뒤에 어미 고가 축약이 되어서 듀코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대어로 해석하면 좋다, 좋을 호자가 쓰이는 게 좋다고요.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좋다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름 하나니, 여름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여름은 중세국어에서는 여름이라고 쓰였습니다. 하나니,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죠. 현재에는 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많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하다는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쓰인 하다였습니다. 아래아가 소멸되면서 아로 바뀌고 그리고 현대어에서 하다가 되면서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의 이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이 일어 발 아래 가나니. 현대어로 풀이를 해보면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샘이 냇물이 되어 바다로 간다는 내용인데요. 샘이 깊은 물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냇물을 이루고 바다로 향한다는 결과가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샘은 바다의 근원, 시초가 되는데요. 샘이 깊은 물은 근원과 유서가 깊은 나라를 의미하고 내와 바다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궁한 왕조의 발전을 뜻하는 겁니다. 가말은 현대어로 가뭄인데요. 물을 마르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시련, 고난, 내우, 외환을 말하고 가뭄에도 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인 시련과 고난, 내우, 외환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와 바다는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행과 이행을 보면 전체적으로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행과 이행은 나무와 물이 대응을 하고요. 바람과 가뭄이 대응을 하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와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로 가느니가 대응을 합니다. 일행과 이행이 대구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샘이, 샘이, 샘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쓰인 거죠. 이것이 이어적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깊은, 역시 이어적기죠. 물은 이어적기가 쓰였고요. 가말에 전부 이어적기가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은 물 플러스 은 이렇게 된 거죠.
우가 쓰이지 않고 의가 쓰였다는 것은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원순 모음화는 양순음인 미음, 비읍, 피읍 또는 쌍비읍 다음에 의가 원순 모음인 우로 바뀌는 현상인데요. 여기에서는 의가 우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말에 가말 아래아가 쓰여서 양성 모음입니다.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도 양성 모음의 조사에 아이가 왔습니다. 이 애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렇게 체언과 조사가 결합을 할 때도 모음조화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는 부정부사죠. 그칠세, 긋 플러스 으 플러스 리을세, 긋 이것은 어간이고요. 은은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인 매개 모음이고요. 리을세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내히 일어, 내히 이 내는 히읗 종성 체언이기 때문에 내 플러스 히읗이 된 거죠. 내 히읗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쓰였습니다. 이가 쓰여서 축약이 되어서 내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히 이일어 역시 이어적기가 쓰였죠. 바라레 역시 이어적기입니다. 가나니 바다로 여기에서 애는 바랄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역시 양성 모음을 나타내는 조사 아이 애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가마레와 이 바랄의 애는 뜻이 다른 뜻의 똑같은 부사격 조사이긴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가마레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요. 바랄에는 어디로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용비어천가 2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고사나 한자어가 없이 고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행과 이행은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무와 물이 대응이 되고요. 바람과 가말, 곧좋고 여름 하나니와 내일어 발알의 가나니가 대응이 되어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방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부용 초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곧입니다. 지읒 받침이 쓰였다는 것이 종성부용 초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는데요. 깊은 바람의 물은 가말의 일어 발알에 등이 이어적기가 쓰인 예입니다. 모음조화도 규칙적으로 쓰였는데요. 바람 뒤에 아이라는 양성 뒤에 양성의 조사가 쓰였고요. 가말에 역시 양성 모음 뒤에 양성을 나타내는 조사가 쓰였습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아이라는 조사는 없고 어이만 쓰이고 있죠. 주격조사가 생략되거나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불휘에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제로 주격이 쓰이고 있고요. 셈이 여기는 자음되기 때문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 고경어와 히읗 종성 체언도 쓰이고 있는데요. 기역 고경어가 쓰인 것은 남간, 히역 종성 체언은 내히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은요. 15세기 중세국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세로 쓰기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방점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밀세 다음에 여기 구두점이 보입니다. 구두점이라는 것은 글을 마치거나 쉴 때 찍는 동그란 점인데요. 현대 국어에서 쉼표나 마침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비어천가 2장을 배웠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